지금 톨게이트를 짐을 싣고 차고지가 있는 양산으로 가는 중인데 시간이 1시간 정도 체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짐이 실리게 되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짐을 화물차를 짐을 실으면 저 금방 이렇게 줄이 꺼진 것처럼 개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총 무게를. 그래서 법적인 그 무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회차를 하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그 이상을 무게를 넘게 되면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국토부에. 그래서 차에 과적이 실렸나 안 실렸나를 측정하는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물차는 반드시 하이패스가 달려있는 개근대를 지나든 아니면 일반 그 톨게이트 표를 끊는 곳으로 지나든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파란선 승용차들이 지나다니는 하이패스는 설사 화물차가 하이패스가 달렸다 하더라도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진행한다고 한다면 개근을 차의 무게를 안다는 그러니까 불응으로 보고 또 고발 조치가 됩니다. 제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이렇게 에어 넣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 차는 시특입니다. 요즘 나오는 화물차들은 특정 용도로 쓰지 않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오토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노치라 그러지. 그러니까 차의 미션에 따로 그 기어를 변속을 할 수 있는, 기어를 넣을 수 있는 노치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압 펌프를 돌려야 될 상황일 때, 그럴 때 크레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처럼 스틱을 써야 되고 오토를 쓰지 못합니다. 저 차는 오토인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거의 현대차만 예를 들자면, 제가 현대차니까 거의 99%는 오토를 뽑는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영업사원 말로는. 그 이유가, 예전에 오토는 기름도 연비도 별로 안 좋은 상태고 그런 상태지만, 요즘은 워낙 좋으니까 연비도 좋고, 그래서 또 기사들이나 차주들이나 편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오토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태껏 트라고는 액시던트, 또 이번에 액시던트를 살 때도 한 번도 오토를 찬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운전하면서 기어를 넣는 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졸음 방지라든지 또 재미? 일종의 재미? 그런 느낌, 하여튼, 저는 오토가, 몸에 안 비겨서 그런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수동을 하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거는 각자 기사들마다, 차를 운행하는 기사들마다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차에 보면, 오토에는 미성에서 속도를 제어해주는 리타트라는 게 달리게 되는데, 그 리타트에는 오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일을 이게 리타트를 걸게 되면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엔진 브레이크 말고 기어로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봐야 돼. 근데 그 기어 미성에서 뒤에 달려가 있는데, 이게 오일을 열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쿨러로 해가지고 앞쪽으로 해서 쿨러를 식히게 되는데, 오일을 식히게 되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타면 오일을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오일을. 그 다음에 한
한 4, 5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같은 그 트라고 때 같은 연식을 비슷한 연식을 그 차를 트라고를 미소를 뽑으신 분이 계신데, 그때 당시 하시는 말씀이 그 오일만 갈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호수까지 하여튼 여러 개를 다 교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차들이 그때보다 또 더 좋아져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그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일반 수동보다. 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은 다 5년 에서 내주니까 문제가 아닌데, 차가 혹여라도 퍼질 일이 생기게 되면 이게 옛날 제 버릇인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안 한다면 오래된 차들은 시동을 걸잖아요. 그러면 내리막에서 이렇게 딱 기어를 먼저 걸어 놓은 다음에 시동 거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오토는 아예 그렇게 못 한다는 거. 아예. 그리고 또 에어가 빠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기어를 만약에 D를 넣는 상태에서 에어가 빠져버리면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기어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차 자체에서 에어가 만약에 다 없어져 버리면 시동을 못 끕니다. 예. 왜냐면 미소에 기어가 물려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 나름대로는 물론 오토를 하시는 분들이 장점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승용차는 충분히 오토로 해도 무난한데, 저는 수동이 낫더라고요. 저한테는 수동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앞에 보시겠지만 이 차가 지금 계속 3차선을 밀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차선을 잘못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벌써 저쪽 차선으로 나가서야 되는데 마지막 2차선에서 밀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양보를 하고 싶어도 저는 벌써 이미 2차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키는 김해 쪽으로 들어가는 차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보를 해줄 수가 없어요. 금방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영업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분 같은 경우는 벌써 제가 아까 전에 합류 지점 들어올 때 그때는 벌써 이분이 그 진영 쪽으로 장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쪽으로 진입을 했었어야 돼요. 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뭘 착각을 하셨는지 지금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짐이 높은 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지만 사실 만약에 속도가 빨랐다든지 하면 지금 저렇게 밀고 들어오면 피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리 밀리 나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갈 길을 못 가고 저리 밀리 나갈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정말 사고가 나야 될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제가 밀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충분히 저분은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밀리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잡은데도 지금 계속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들어온 거 상황이에요. 지금 저 상황이. 굉장히 저런 경우 굉장히 위험한 게 합류도로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이게 분리되는 도로 상황. 그런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지. 승용차도 사고 많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운전을 이렇게 많이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운전을 가르칠 때 제가 운전을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배우는 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도로는 달리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가는 거다. 읽으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큰 표지판이 있으면 그거 하나가 지금 저 나오지 오른편에 저거 하나 딱 넣는 저 딱 박아 넣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표지판 하나가. 저런 표지판 보이지 오른편에 한시 방향에 서김에 이거 하나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서김에 지금 하나 보셨지만 서김에로 나가기 위해서 나가라고 이 표시해 놓은 게 몇 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뭔가를 영업용 하신 분에서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랬겠지만 저렇게 초행기를 가시는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도로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들을 읽으면서 가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실수를 하시겠죠. 설사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신다더라도 이게 맞춰지질 않잖아요. 내비게이션과 도로 상황과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맞추지 못하면 실수를 합니다. 또 나오지 서김에. 벌써 여기 지금 오른편에 3시 방향에 서김에 요 또 1시 방향에 또 서김에 벌써 서김에 나가라고 서김에가 몇백 메다 남았다고 계속 지금 3개나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도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그 신항에서 나올 때 부산 신항에서 나올 때 합류할 때 그 지점부터 그 전부터 계속 사장 쪽으로 가려면 빠지라고 진해 쪽으로 가려면 빠지라고 저쪽으로 저 장류 쪽으로 가려면 몇 킬로 몇백 메다 앞에서 빠진다고 설명해놨는데도 그걸 지금 착각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또 보세요. 이 바닥에도 서김해가 적혀있죠. 또 여기 있지 또. 그래서 4개. 저 앞에 또 있지 또 서김해. 표지판이. 총 5개예요 지금. 서김해 나가라고 표시해놓은 게 5개예요. 5개. 표지판이. 요거까지 6개지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나가는 곳까지. 그러니까 서김해를 나가라고 표시하는 그 이정표 표시가 저거 돈이 한두 군데 들어가는 게 아닌데도 저걸 지금 5군데나 설치를 해놨단 말이야. 서김해 나가라고. 그래서 분리대에서 빠지는 곳에서 차들이 그 도로를 빠지는 부분을 이렇게 추돌하는 가다 박는 이유가 뭐냐면 잡담이나 뭐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놓칠 수도 있겠지만 도로를 읽으면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으면서 도로를.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실제 그런 사고가 많습니다. 이 보면 승용차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화물차나 승용차를 이렇게 지어박아가지고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도시 구간이 아닌 이래 촌락이 많은 구간에는
한번 길을 잘못되면 한 40km씩 갈 때도 있는데, 이 무산요 들어오는 데는 세차 잘못 빠진다 해도 돌아봐야 10km 이내입니다. 10km 이내. 이거 가서 석임에서 다시 장류로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분은 순간 빠지면 빠져야 된다는 그쪽으로 빠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딱 지배적이다 보니까, 아니면 도로를 몰라서도 그럴 수 있는데, 무리한 굉장히 위험한 진로 변경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진로 변경을. 그래서 시내 구간에는 한 설상 외곽지역이라 할지라도 한 20km, 30km 정도는 대부분 보면 톨게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사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의 어떤 운전을 위험하게끔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그걸 꼭 빠져나가야 되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화물차를 하신 분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수능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깊게 한번 제가 봤을 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각기에 각자가 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차가 잘못하면 사람이 죽고 사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를 읽으면서 가다 보면 저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무리한 차선 변경은 안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 앞에 동김해라는 표지판이 보이시죠? 1km 남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도로 번호까지 있잖아요. 14번 도로. 초행길에 저렇게 사고가 나기 굉장히 많이 납니다. 착각해서 날 때도 있고. 여기 또 있지? 150m. 이 도로 바닥에도 있고. 지금 여기는 벌써 3개입니다, 이게. 지금 동기미로 빠지라고. 빠지는 곳이 이쪽이라고. 그래서 제가 앞서 동영상 녹화를 할 때 제가 동영상 방송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런 상황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물론 알고도 그렇게 뻔히 알고도 당황해서 갈 수도 있는데, 저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을 하신다면, 경험하지 않으셔도 저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이 간접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화물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지. 설사 만약에 차고 진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위험한 추월을 안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차선 변경을.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제가 양산 쪽으로 가려면 길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직진을 해서 대동 쪽으로 가서 어디고 울산 가는 기장을 가는 그 새로운 도로를 타든지, 아니면 이 구도로를 타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고장차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진입을 했을 거예요. 이쪽으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보신 것처럼 고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고, 그래서 지금 진입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차를 추월하는 이유는 이 차가 지금 서리축, 그러니까 축이 3개인 차인데 마일수가 저보다 딸립니다. 짐은 저보다 적게 실린데 불구하고 차의 마일수가 딸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바퀴가 3개밖에 없다, 3축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빨리 달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고속도로에는 화물차가 80km 이상을 달리지 않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분은 지금 70km, 75km, 80km 이렇게 일정한 속도가 아니고 지금 주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저 차를 추월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같은 속도로 가게 되는, 저는 그 차보다 80km로 정속 주행을 할 수 있는데 저 차가 일정한 속도로 가지질 않으니까 늦게 가게 되니까 뒤에 자꾸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곡선 구간에는 시야가 확보가 되는데, 곡선 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저 차가 탑차인데 전체가 앞에 다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제가 만약에 80km 달린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급제동을 하게 되면 80m의 거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짐이 실렸잖아요. 짐이 실린 상태에서 빈차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돌발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대로 추월을 합니다. 저 차를. 그러니까 추월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달리기 위해서 추월을 하는 게 보다는 안전사고 때문에 지금 추월을 하고 나니까 앞에 지금 시각보가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만약에 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월을 하지 않으면 물이 흐르는데 돌이 하나 있는 것처럼, 흐르는 겨울에 돌이 하나 있으면 물이 이렇게 받치겠죠. 그러면 제 차 한 대가 뒤에 따라가는 거랑 제 차가 없는 상태에서 저 차를 다른 차가 추월하는 거랑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까지 2대가 나란히 쫄쫄이 가게 되면, 만약에 저보다 더 빠른 차, 빨리 추월할 수 있는 차가 있다면 저 때문에 추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추월할 수 있는 거리가. 그럼 아무래도 위험성도 있을 테고 추월해야 되니까, 억지로 긴 구간을 추월해야 되니까. 추월은 우리 그 면허증 딸 때 제가 88년도에 면허증 딸 때 신속 정확하게 빨리 하라고 하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월하고자 못하게 되니까 길이가 좀 점점 길어지겠지. 속도가 늦어지면서. 그러면 앞차에 저 차, 아까 탑차의 속도에 나머지 화물차들이 다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체가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그 예전에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화물에서 노조 화물에서 할 때 정속 주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차들이 다 막혔잖아요. 그냥 2차선만 정속 주행을 해도 그게 한두 대는 상관이 없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10대 이렇게 20대씩 줄지어 가버리면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추월할 수 있는 차를 추월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차가 또 1차선을 추월해버리니까 승용차나 이런 차들은 추월을 더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속도가 늦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바위가 하나 있음으로써 물이 정체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런 상황을 이해 못하지. 왜 달리는 차, 이게 차들이 화물차가 빨리 달리지도 못하는데 왜 추월하냐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가 달리는 가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기름을 많이 먹게 되죠, 차가. 뭐 다른 차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차들, 이 차는 지금 연비가 고속도로에 2.7, 2.8, 빈차일 때는 뭐 많이 나오면 4.0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너무 천천히 간다고 연비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추월하는 게. 근데 만약에 이제 저 속도를 내가 넘어서는 게 80km를 넘은 상태에서 추월을 하게 되면 법규 위반입니다, 제가. 그지? 그래서 단속 대기장이 되겠지. 원래는 2차선 도로면 2차선으로 가야 되는 게, 화물차가 2차선으로 가는 게 맞고, 지금 저는 3차선 도로면 제가 3차선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나들목이 있단 말이에요. 남양산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합류하는 도로가 있고, 남양산 나오고 들어오고,
서로 합류하고 나가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나가고 들어가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나가는 차들이 예를 들어 속도를 더 줄이고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차선 지키게 또 저리 가버리면 차들 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도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면 뭐 속도 같이 줄이게 하면서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빨리 가야 될 사람도 있을 테고.
지금 이 도로는 한쪽이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2차선인데도 왜 1차선으로 가냐면 지금 다 나무가 가지치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도로를 넓히면서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가지치기가 안 된 거예요. 가지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탑이 높으면 대입니다. 저게 아까 대인 모습 돼가지고 나무가 깎인 걸 보셨겠지만 이렇게 가지치기가 돼야 되는데 가지치기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탑이 높은 차들이 지나가면 뭐 물건이 높다든지 하면 저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저 지금 부러진 거 보이지? 다 긁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지금 2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 1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뒤에 이렇게 가지치가 다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근데 왜 자꾸 1차선으로 가냐면 저기 좌회전 차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2차선이 좌회전 차선이고 1, 2차선이 다 좌회전 차선이면 화물차는 2차선을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도로가 2차선에서 합류를 하게 되면 저쪽도 2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합류를 하게 되면 이 1차선 차하고 도로가 좁다 보니까 이게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1차선으로서 똑같이 도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벽규 위반이에요 이게. 2차선에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도로를 잘 많이 다녀서 아는 건데 이 도로는 우측으로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들이 많아요. 이 우회전해서. 그러니까 제가 저기 막아서 버리면 우회전하는 차들이 우회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수냐 싶지만 차량이 많게 되면 이 도로교통법의 근무 취지는 원활한 소통이에요. 차량의 원활한 소통. 그죠? 그래서 제가 불필요하게 다른 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굳이 저 2차선까지 막으면서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제가 2차선으로 들어갔다면 지금 제 뒤에 동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출애라가 있거든요. 그 2차선이 저 차가 딱 들어오게 되면 너무 차가 기니까 저 차도 마찬가지고 1차선에서 좌회전 차선 하는 차로 너무 오게 된단 말이에요.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니까 아무리 2차선이라도 좁단 말이에요. 물고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툼이 생기겠죠. 그러면 1차선 가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든지 서든지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 교행해서 못 나와요. 오히려. 이 차지, 이 차가 지금 아까 전에 그 2차선에서 좌회전된 차예요. 엄청나게 길지, 차가. 저 차가 로보이라는 차지. 이게 낮은 건데 굉장히 높고 중량 화물을 싣는 차지예요, 저 차가. 앞선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사장님이나 기사님들이 이 동영상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서 말하자면 저도 볼 여유가 없으니까 저도 무선 잡아야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짐 싣고 움직이기 바쁜데 그 시간만 나면 잠을 자든지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자든지 했는데 동영상 아무 운전하는 거 동영상 보고 있을 여유가 없거든요. 그 저는 제가 만약 그렇다면 화물차들 실제 지금 대형 화물차 기사님들이나 차주분들이 보기보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시는 분, 대형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유로트럭 그 게임에 그런데 관심이 많으셔서 하는데 실제 차량 운행하는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 그런 여러 가지 또 집에만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앞에 탁 트여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실제로 제 지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대형 화물 하시는 분들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 아실 거니까 좀 앞서 말씀드린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능차를 모시는 분들, 작은 차를 모시는 분들이 좀 더 화물차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 내가 맞다, 이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말이 맞다, 내가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해를 좀 해봐 달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 지금 돌발 상황이거든요. 지금 커브길인데 불구하고 앞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다는 표시를 지금 저 앞에 보이실라면 모르겠는데 좀 있으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실 건데 50m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내려온 데는 곡선 구간이고, 곡선 구간에서 차가 내려오는데 지금 신호가 일찌감치, 제가 지금 신호등을 봐서 그렇지 만약에 안 보고 앞에 그 아까처럼 탑차가 한다면 앞에 갑자기 저기 나타나는 거예요. 공사 구간, 저 공사하는 차량이 있는 곳이. 한번 보세요. 이걸 승용차들이 만약에 못 본다, 저 공사를 못 본다 그러면 양보를 안 해줍니다. 추후에 들어온다고. 화물차가 양보를 안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봄에 들어오는 한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혹시 짧지 지금? 저서 저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더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앞에 한 50m가 안 되는 건데, 공사하는 차 세워놓는 데서 저렇게 공사를 해버리면 저 커브길에서 내려온 차가, 이 도로가 지금 70km 도로인데 지금 낮아졌거든요. 80km에서 10km 낮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 짐을 실으면 보통 화물차가 25톤 정량을 실어도 40톤이 넘는데, 40톤이면 일반 탱크 무게만큼 합니다. 88 전차가 44톤이라 그랬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70km 오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데서 50m 앞에서 서라 그러면 서주인하고 안 치지지. 민차는 몰라도. 뒤에 만약에 짐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쏟아질 짐이면 뭐 브레이크 어차피 밟아도 안 서지만 그 짐이 다 날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앞쪽으로 충격 때문에. 그래서 대형차를 운전을 하면 시야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멀리 보는 게 중요하겠죠. 멀리, 저 멀리. 아까처럼 저렇게 커브 구간에 내려올 때 저는 그 배기 브레이크, 제이크 브레이크를 썼거든요. 제가 말하는 그 브레이크는 일반 풋 브레이크 말고 엔진 그 필터 안에 공기를 주입시켜서 이게 멈추게 하는 제이크 브레이크라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 일찌감치 풋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걸로 엔진 브레이크 대신 같이 쓰는 거예요. 그 왜 보이지 않는 데 쓰냐면 그 빨간 불이기 때문에, 달려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느끼는 게 첫 그 녹화 방송인데, 예전 같으면 그냥 저런 부분이나 뭐 이런 걸 그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게 확실하게 방송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런 부분이 예전 같았으면, 방송을 안 하는 것 같았으면 그러니 하고 그냥 넘어가졌고 지나갔을 텐데,
방송을 하니까 확실하게 저런 부분이 이렇게 와닿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험 방송이 녹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실시간 방송으로 새벽부터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